안녕하십니까. 조원동의 이문어학원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주 1회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점은 또 이제 선생님이 직접 하게 되는데, 같이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뭐 어떤 부분으로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같이 한번 보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지금이 이제 2022년인데 최근에 몇 년까지는 수능에 대한 수요가 되게 없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 그 내신 점수라던가, 또는 이제 비교과, 이런 뭐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 형식이 많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지 않고 이제 뭐 내신 공부하기에 많이 바빴었는데, 최근에는 대학교 가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이 늘어나고 종합 전형이 좀 떨어지게 되고, 비중이. 그러면서 모의고사에 대한 수요가 이제 다시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거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거나 이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수능을 어쨌거나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다시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학원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모의고사하고 지금 내신하고 선생님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 보기로는 둘의 관련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물론 모의고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지문이 내신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보는 문제 중에서 이 객관식을 따져보면 이 모의고사하고 유형이 되게 비슷합니다. 내신에서는 객관식하고 서술형이 있는데, 뭐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이 없겠습니다만, 내신에서 어쨌거나 서술형을 제외하고 나오는 객관식 문항들은 모의고사하고 구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즉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고 이해를 하고 정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사실 내신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신을 딸딸딸딸 외우고 막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런 학습법보다는 진정한 영어 실력을 키워서 내신을 접근하면 좀 더 쉬울 수가 있고, 영어의 기본적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 모의고사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어 실력이 많이 있어야지 모의고사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문제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정답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모의고사의 스킬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된 학생들에게 이제 스킬까지 알려주게 되면 틀리는 문제가 이제 몇 개 없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했고, 최근에 한 3주 정도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고, 한 3번 정도 이제 모의고사 데이를 이용을 해서 모의고사를 풀었고, 이제 푸는 방법들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알려준 상태에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고요. 일단 뭐 95점이 나왔네요. 듣기는 잘 풀었고, 듣기 풀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듣기에서는 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9번 이 지불하는 문항인데, 금액을 계산하는 문항인데,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얘는 지금 조금 제대로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으로 풀어서 문제를 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초반에 어렵지 않은 독해의 18번부터 30번 정도까지는 다 잘 맞고 있어요. 보면 뭐 사실 문법 문제가 이제 예비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잘 맞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빈칸을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빈칸은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문을 읽고 이 상황에서 나라면, 그러니까 학생인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나의 생각은 무언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즉 이 필자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고르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더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주고 풀었을 때에는 헷갈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빈칸에 해당하는 31, 32는 다 맞았는데,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33번은 좀 아쉽게도 틀리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뭐 요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틀려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풀 때에는 1, 2, 3, 4, 5번 얘네끼리 이렇게 내용을 맞춰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맞춰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항상 1번 시작하기 전에 한 3문장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요. 여기를 읽고 1번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맞춰보시고, 2번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맞춰보시고, 3번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맞춰보시고, 4번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맞춰보시고, 5번을 또 이해하고 맞춰보시고, 이 각각을 여기하고 맞춰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게 나와요. 1, 2, 3, 4, 5번은 맞아 보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 주어진 내용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게 하나가 나온단 말입니다. 걔를 고르게 되면 이제 무관한 문장으로서 답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신경 써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의 모의고사 트렌드는 이 빈칸과 더불어서 이 순서 A, B, C를 맞추는 거라든지,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 집어넣는, 이거는 이제 순서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이게 푸는 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신경 써서 단서 위주로 일단은 순서를 잡고 그 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으로 접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 네 문제에 해당하는 이제 순서라던가 삽입 문제를 잘 맞춰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맨날 실험 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험 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고 어떤 실험이 있었고 어떻게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물론 뭐 이 글은 아니지만 40번의 유형이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이것도 글을 잘 읽고 내용의 요약을 하는 법만 알면은 또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친구 잘 맞춰줬네요. 그 다음에 41번부터 45번까지 이 장문에 해당하는 글인데, 우리 학생들이 사실 장문이고 글을 길게 읽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길 뿐이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에 나왔었던 빈칸이라던가 순서보다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쉽거든요. 그래서 쫄지 않고 그냥 시간을 확보해서 읽을 수만 있다면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는 좀 잘 맞출 수 있는 유형이긴 한데, 우리 친구가 시간 내에 잘 풀면서 이것도 잘 맞아줬네요. 자, 아무튼 우리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인데, 모의고사 점수가 95점 시간 내로 풀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잘했다. 물론 이제 100점까지 가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인데 92점 맞았고, 어떤 거 틀렸나 잠깐 볼까요? 뭐 듣기는 다 맞고 있습니다. 듣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노리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럼 선생님 틀리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듣기가 어려운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듣기의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듣기는 틀리지 않은 영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죠. 그 학습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듣기 다 맞았고 이제 독해도 쭉쭉쭉쭉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8번에 이제 문법 문제를 틀렸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제 좀 최상위반을 유지를 하다가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모님이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이제 조금 잠깐 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다시 와줬는데, 면접을 보니까 인터뷰를 해보고 이제 실력 체크를 해보니까 집에서도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지금 내신이 196인가 뭐 이런 친구인데,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해준 결과 독해에서 나쁘지 않게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배우게 되는 어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만약에 투부정사를 배우게 된다면 투부정사의 명사조, 형용사조, 부사조, 용법 뭐 이런 걸 배우고 문제 풀면 죄다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런데 고등학생 때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어법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보면 1, 2, 3, 4, 5가 문제 유형이 다 달라요. 뭐 이거는 관계 대명사 쓸 거냐, 관계 부사 쓸 거냐, 이건 아마 뭐 능동을 고를 거냐, 수동을 쓰는 게 맞겠냐, 뭐 요런 거일 거고요. 이거는 시제라던가 아니면 수일치, 그리고 이거는 본동사 쓸 거냐, 준동사 쓸 거냐, 이거는 형용사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뭐 이렇게 전반적인 범위에서 다뤄지는 것이 어법이다 보니까 아마 중학교 때 이 문법만 하던 친구들은 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혼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독해를 이렇게 상당히 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혼자 하면서.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잘 해줘 왔고 문법은 조금 더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친구도 95점을 받고 있네요. 이 친구는 듣기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여유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독해도 보면 푸는 방법을 또 알다 보니까 독해에서 잘 맞았고, 이 친구도 지금 어법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 문법을 아무리 잘 공부를 해도 이 어법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법은 문법의 전반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빈칸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내 생각이 아니라 이 글 쓴 사람의 이 의견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빈칸을 좀 잘 맞춰줬고요. 순서, 그 다음에 삽입, 이것도 이 푸는 방식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40번은 좀 틀리게 돼서 유감이고, 맨 끝에 문제들도 잘 맞고 있네요. 일단은 뭐 다들 90점이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름이 지금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친구도 93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고, 사실 이제 듣기 할 때 조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 할 때 약간 실력이 돼서 다 들리긴 하는데 조금 쉽다라고 생각해서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못 들으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좀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좀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에 빠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쓸 때 선생님 쓰면서 듣기를 놓치게 되는데 그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들으면서 쓰는 게 연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절대 듣기를 틀리질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에 모의고사까지. 그래요. 들으면서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선생님이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영어로 다 이렇게 받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응용을 해서 듣기를 하면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면 이제 듣기는 틀리지 않은 영역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 친구도 지금 들으면서 좀 쓰고 있네요. 이걸 한글로 쓰던 영어로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끄적끄적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중요하고, 이 친구도 듣기에서 노트 테이킹을 이용을 해서 잘 풀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지금 잘 풀었네요. 이 친구도 보면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데서 틀렸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 나의 잘못이야.
왜냐면 이 푸는 방법을 아직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방법을 알려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답률들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뭐 잘하는 이제 예비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봤던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이고요.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이 이제 되는 친구인데 상당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선생님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머리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간단하게 머리에서 하는 생각을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왼쪽에다가 좀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글로 조금 이 내용의 요약도를 마인드 매핑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을 때 좀 더 쉽게 내용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보다. 그래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빈칸은 한글로 먼저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답을 접근하면 더 좋다라는 것도 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빈칸에다가 한글로 먼저 좀 써봤죠. 아주 알려준 방법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내용도 여기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면 사실 틀리지 않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들이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문제 푸는 방식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친구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인데 얘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11월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 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가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죠.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응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하는 거 보면 100점을 맞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이죠. 그래서 더 공부 방법이라든지 양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되는 학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신경을 선생님이 좀 많이 쓰고 있는 학생인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그리고 3학년 때까지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저희 학원으로 온 학생이고 왜 이제 우리 학원에 오게 됐냐라고 했을 때 물어보니까 이제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알았대요. 근데 학원에서 모의고사에 대한 적절한 수업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온 케이스인데 이 친구가 왔었을 때 30점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풀었을 때 30점대였는데 근데 영어 실력이 없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학교에서 중학교 내신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 단어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아는 친구였고 해석도 잘 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문제의 접근법을 좀 몰랐었는데 그 문제의 접근법을 지금 3회의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법을 익힌 후에 지금 이제 30점대에서 77점까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고마운 게 뭐냐면 빈칸도 2개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는데 요 순서 잡는 거랑 이제 문장 삽입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기술이 없으면 되게 많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배운 대로 적용을 해서 많이 정답률이 높아진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뭐 장문도 우리 학생이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 부분이 있었었고 초반에도 굉장히 많이 틀렸었는데 이제 조금 심적인 부담을 많이 내려줬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글이 길어서 부담스러운 거지. 그랬더니 이제 많이 맞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친구도 85점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듣기가 2개가 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뭐 어법도 틀리고 이랬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사실은 근데 실력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월 17일
17일이고요. 3월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95점 이상을 목표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선생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학생들의 이 모의고사 시험지였습니다.